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역풍당당. 역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좋지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웃음이 나오려고 했어요. 네, 엔진 할 뻔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그 바람 피운 배우자한테 이제 늘 이게 복수를 꿈꾸고 네. 어떻게 해야지 복수를 하냐. 네,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주변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물어보고 한다든지 아니면 또 본인이 생각한다든지 했을 네. 때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지. 네. 야,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고 네가 잘 사는 게 그게 진짜 복수다. 네. 맞아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죠. 그거의 네. 맹점을 파헤치면서 네. 과연 바람 피운 배우자에게 하는 진짜 복수가 뭐고 가짜 복수가 뭐냐. 네. 네, 그걸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오늘 컨디션이 없네. 네, 컨디션 안 좋을 좀 때가 있어. 끌어올리셔야죠. 인간인지라 이게 이 컨디션 흐름을 탈 때가 있어. 네, 맞아요. 게다가 이게 굉장히 농축 고난이도의 이 정신적인 거거든. 정신 노동이죠. 예, 그리고 이게 네. 그냥 보통 그냥 툭툭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네, 오랜 세월 동안 맞아요. 이게 다져져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네. 변명을 오늘 컨디션 안 좋은 걸 자꾸 이렇게 변명하는데 자 일단 이혼하고 내가 잘 사는 것 이거는 네. 가짜 복수입니다. 아, 그건 진짜 복수가 아니야. 그렇죠. 왜냐하면 뭘 것 같습니까? 이혼하고 잘 살 네.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약간 이혼- 비슷한 거지. 네. 이혼하고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일단. 그렇죠. 보장이 있으면 진짜 네. 복수 있어. 보장이 있어. 네. 뭐- 이혼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네. 이혼을 하면 막 모든 게 다 네. 해결될 것 같고, 그렇지, 그렇지. 내가 이 힘든 상황에서 음.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사실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혼은 새로운 상황의 그렇죠. 시작인 거고, 그렇죠. 또 내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을 네. 하는 거고, 그렇지. 또 여자분이신 경우에는 여자로서 혼자 아이들 육아하면서 네. 살아야 되는 건데, 그게 행복할 거라고 장밋빛 그렇죠. 미래를 그리는 것도 약간 그러니까. 네, 좀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 쓰레기 잡혀 하려다가 똥차에 치인다. 이 그렇죠. 남자랑 헤어졌는데 일단 우리 남자한테만 집중하자고. 네. 뭐 일단 뭐 자녀 문제, 뭐 여러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네. 일단 남자로만 물론 뭐 혼자 나는 평생 동안 혼자 수절하면서 혼자 살겠다. 뭐 네, 그런 네, 분들도 네. 있지만 어찌 됐든 네. 그럼 평생 동안 수절하는 삶이 네. 남자가 옆에 있는 거랑 네. 나이 먹어가면서 이제 길게 봐야지 네. 롱텀으로 이제 70, 80 이제 형이 이제 90살까지는 사니까 네. 그때까지 하는데 싱글로 가는 삶이 과연 나이 먹어서까지 과연 행복을 보장해 주느냐 일단 네. 첫 번째가 그런 거고 두 번째는 그래 그럼 남자를 만나면 될 거 아니냐 그 남자가 제대로 된 그놈이 그놈이다 맞아요. 게다가 내가 이런 또 후유증이 있는데 제대로 네. 된 남자를 내가 고를 안목이 있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또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일지 그렇지. 모르는 거고. 촘촘하게 내가 네. 검증해서 했지만 막상 살아보면은 안 그런 경우가 많지. 그리고 그 이혼하고 나서 현실이 좀 힘들다 보니까 약간 그냥 막은 아니지만 이제 조금 힘들면 의지하게 되고 그렇죠. 의지하면 이게 섣불리 약간 집착하게 되나? 결정, 약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맞아, 미혼일 맞아. 때 처음 결혼할 때는 이것저것 따지잖아요. 뭐 이것도 네, 만나고 그렇죠. 이것도 맞는지 이렇게 보는데 재혼할 때 또 이제 할 때도 물론 하긴 하겠지만 네. 이게 상황과 뭐 시기가 맞으면 쉽게 좀 마음을 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재혼 후에 이혼율도 좀 높긴 그렇죠.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일단 재혼을 하고 나면 또 이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어지간하면 막 이제 나는 왜냐면 한 번 이혼했는데 또 이혼하냐. 그렇죠. 어지간하면 참고 살아보자라고 하는 데서는 그 고통. 네. 왜냐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생길 수 있는 네, 거거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일단은 첫 번째는 내 안목을 끄기 정확하다는 보장도 없고. 맞아요. 왜냐면 대부분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제 자기 친정아버지가 엄청난 바람둥이야. 네. 그래서 자기 엄마가 너무 고통받는 걸 봤기 때문에 자기는 원래 결혼 안 하려고 그런 거야. 안 하려고 했는데, 에이,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 남자는 괜찮은 것 같아.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초식남. 여자를 모르는 것 왠지 같은 초식남인 것 외남편 같고, 같은. 그러니까, 조변이네. 오케이. 야, 이거 초식남이고, 네. 여자를 모를 것 같고, 여자에 대한 관심도 없어. 네. 진짜 친구만 좋아해. 네, 네, 뭐 술 좋아하고, 뭐.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검증하고 했는데, 결혼했는데, 네. 세월이 흐르니까 바람을 피더라. 바뀌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분 딴에는 굉장히 검증하고 그쵸. 검증했는데 네. 그 인간인지라 그게 한계가 맞아요.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이게 참 그렇게 검증을 해도 이게 픽살이 네. 당구용으로 픽살이라고 옛날에 그러는데 픽살이라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게 보장이 되느냐? 그렇죠. 일단 보장이 없어.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잘 사는 게 왜 복수야? 내가 잘 사는 건 그냥 내가 잘 사는 나의 행복일 뿐이잖아. 그렇죠. 그죠? 네. 그 복수를- 사람은 신경도 안 쓰지 그 사람은 않을까요? 신경 안 써. 네. 내가 진짜 뭐
내가 재혼을 내가 진짜 뭐 재벌 2세를 만나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고 굉장히 행복하게 네. 성품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사랑받으면서 살아도 관심 없어 그들은. 맞아요. 신경 안 쓰죠. 그들은 그들 삶에만 관심 있는 네. 거지. 그게 왜 복수가 되냐는 얘기야.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그게 약간 저기 그 스님들 하는 얘기 같은 류야. 그런 류가. 약간 정신승리? 정신승리. 그러니까 네, 내 약간 스스로 그런 느낌인 것 정신승리. 같아요. 상대는 전혀 관심 없는데 네. 복수라는 거는 그 내 남편 또는 내 아내, 바람핀 내 배우자와 그 상간자에게 고통을 줘야 되는 맞아요. 그게 복수잖아요. 처절한 피해 복수를 해야죠. 근데 처절한 피해 복수를 했는데 내가 네. 덜컥 이혼을 해줬다는 거. 이혼하고 내가 잘 살아. 일단 이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복수는커녕 둘에게 날개 달아준 거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둘에게 날개 달아준 겁니다. 예.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내가 껴안고 가면서 그렇죠. 뭐 용서하고 뭐 네. 사랑으로 뭐 안아주고 이거는 좀 말이 그건 안 되지 않아요? 나한테 품어주고. 고통을 줬으면 그럼요. 일단 되갚아주거나 그럼. 아니면 적어도 내가 당한 고통이 이만큼이다라는 거를 그 사람한테 철저하게 그럼. 알리긴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거를 알리지도 않고 그냥 그럼. 그냥 이렇게 되게 스님같이 이렇게 좋은 마음, 그러니까. 신부님같이 이렇게 한다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그래서 같아요. 그 꼭 흥행에 성공하는 영화들을 보면 복수를 처절하게 하는 것들이 그쵸. 흥행에 성공하더라고. 맞아요. 친절한 금자씨 뭐 이런 게 네.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거 오늘 이거 있잖아. 그러면서 금자가 그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그 네. 아동 그 살인범을 최민식을 사적으로 응징해 버리잖아. 맞아요.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네, 와서 네. 완전히 기절시켜가지고 막 처절하게. 네. 물론 이제 근데 그 금자씨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복수를 다 한 다음에 네. 그 이영애가 웃는지 우는지 모르는 굉장히 그렇지, 미묘한 표정을 맞아. 지은 게 영화에서 굉장히 화제가 맞아, 됐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표정. 복수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정말 후련한 건 아니지 사실은. 후련한 것 같은데 또 후련한 것 같으면서 내가 뭔가 원하는 걸 마음이- 했는데 또 네. 허무하기도 남기도 하고. 하고. 네. 그렇죠. 하지만 그런 그래도. 심리 상태에 도달하려면 내가 어떤 것들을 했을 때 그런 심리 그렇죠. 상태까지 가는 거지. 만약에 그 그렇죠. 상황에서 이영애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렇죠. 정신 정신 치유하고 승리하는 거지. 이랬으면 네. 그런 반응까지 나오지 않았을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그들의 소식, 그들이 행복하게 맺어져서 잘 살더라. 네. 내 배우자와 그 상간자가. 그렇죠. 그럼 굉장히 사실 힘들어지는 거거든. 맞아요. 나중에서. 자기는 아니라고 이제 뭐 이혼하기 직전에는 아니다. 난 신경 안 쓴다. 그들이 뭐 잘 살고 말도.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영애처럼 그렇게 묘한 표정까지 나오게 하는 거 그 경제까지 이루려면 경직까지는 하면 이르러 가보자 이런 얘기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고통을 줘야지. 왜 네. 기쁨을 주냐고 둘에게. 그래서 이건 가짜 복수다. 그렇네요. 네. 진짜 이건 통찰하지 않은 복수다. 그냥 네. 세간에 그냥 말짓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정신승리하는 그런 내용이야. 야, 그냥 이혼 덜컥하고 이혼하고 니들이 잘 사는, 네가 그냥 잘 사는, 네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그게 복수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냥 이거는 내가 이 고통에서 쉽게 벗어나기 위한 방법? 네, 그렇죠. 손쉬운 방법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벗어나는 것뿐이죠. 네, 벗어나는 그냥 거지. 회피죠, 회피지, 회피. 네. 그럼 진짜 복수는 뭐냐? 네. 이제 진짜 복수가 나서. 진짜 복수가 뭡니까? 피해 복수. 자꾸 피해 복수를. 그 좋지. 피해 복수 진짜 뭐 내 남편의 그 성기를 막 댕강 막 그거 좋아. 근데 그거는 또 그만큼 나도 또 처벌을 받아야 되고 내가 또 감옥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또 내가 뭔가 순간에 희열을 얻었는데 네. 두고두고 나에게 또 고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나는 고통받지 않고 상간자들만 고통 주는 네. 게 있지요. 일단 이혼을 해주지 않는 거야. 맞아요. 이혼을 보류 일단 그래 네. 무조건 하지 않는다는 거는 또 정답은 아닐 수 있죠. 네. 할 수도 있지. 네. 근데 네. 보류하자. 네. 그리고 둘 갈라놓자. 네. 그게 우리 대처법입니다. 이게 네. 진짜 복수를 알려주는 사실 대처법이기도 해요. 제가 네. 하는 그 수많은 그 행동주의에 입각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 뭐 상간자를 쳐라, 둘을 갈라놔라, 네. 이혼은 일단 킵해놔라, 네, 네.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포커페이스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 이 진짜 복수를 위한 방법이 아니냐.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혼을 보류해. 이혼을 보류한다는 거는 첫 번째는 내가 덜컥 이혼해가지고 내가 보장되지 않은 네. 잘 산다는 보장 없는 덜컥 이혼하는 거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네, 맞아요. 더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지. 더 잘 살기 위한 준비. 좀 간을 보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혼을 보류하는 이유는 내 배우자에 대한 그래도 미련이라는 게 남아 있는 거거든. 맞아요. 이 사람의 바닥을 더 봐야 돼.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안 되는구나. 그때 이혼을 하면 그나마 좀 괜찮은 게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놓고 실패하면 아 진짜 운이 안 좋구나. 네.
해필. 후회가 없는 상태까지 가야 된다. 근데 막 논 거야. 시험 전날에 뭐 시험 전날에도 뭐 술 마시고 놀고. 그러면 이제 후회스러운 거거든. 그쵸. 아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네. 내 그 자식이 불러냈을 때 나가지 네. 말았어야 되는데 네, 네, 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최선을 다해보자.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배우자가 길길이 난리치고 막 야 너랑은 죽어도 못 산다 계속 이랬을 때 바닥과 바닥을 더 봐서 진짜 지하까지 파고 들어가는 걸 그렇죠. 봤을 때 네. 그때 이혼하면 미련 남아있는 미련조차 사라지니까. 네. 그 느낌이 올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는 걸 보면 정말 안 되는 그렇죠. 거구나라고 이렇게 그럼. 약간 평화가 찾아오는 그 그렇죠. 심리적인 평화가 그때 가서는 정말 이혼해도 후회가 없는 것 그렇죠, 같고 그렇죠, 그 그렇죠. 전까지는 남편이 아무리 그렇지. 이혼 소장 보내고 해도 네. 우리 합법적으로 기각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법적으로 이제 법적으로도? 막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기각을 위해서는 사실 별게 그러니까 기각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일단은 그 배우자의 유책성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사람이 그렇죠.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 심지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네. 상간녀와 동거를 하고 뭐 만남을 지속하면서 부정행위 하고 있다. 네. 유책성을 강조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약간 이제 법원을 경향해서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 혼인 관계가 실제로 회복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지를 좀 엄격하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파탄났다라고 보면 네. 예외적으로 이혼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편하고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이제 이게 법률적인 혼인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중간중간 회복의 의사를 표시하는 말을 하시면 돼요. 그렇지. 네. 난 가정 지킨다. 난 지킨다. 들어와라. 네. 그리고 더 좋은 건 더 좋은 건. 나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어떤 반응을 좀 이끌어내는 거죠. 같이 뭐 부부 상담에 억지로든 뭐 하여튼 약간 구슬려서든 부부 상담 자리에 약간 앉힌다든지. 근데 그건 안 하지 진짜. 안 하겠죠. 이혼까지 이혼 불사로 나오는 내 남편이 그 따라와서 그거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근데 부부가 그래도 이제 막 좀 가끔 이렇게 감정이 좀 이렇게 치다르니까 또 그 그러다가도 순간순간? 순간순간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지 않아요? 그때 움직일 때 살짝 네, 움직일 때 살짝 반응이 살짝 이끌어내고. 낚아가지고 네. 예를 들어 부부 관계를 한번 네, 하고 한번 그걸 동영상 찍는 거지. 동영상 그런 걸 찍는 거야. 이상하게 상간녀랑 하는 거 찍지 말고 좀 상간녀 어디 술집 여자랑 하는 거 찍고 내 배우자를 꼬셔서 네. 집 나가서 이혼해달라고 이혼 소송까지 건 사람인데 네네네. 그 사람도 또한 또 바깥에서 그렇게 흔들리죠. 떠돌다 보니까 네. 또 집밥이 그립듯이 네, 맞아요. 가끔은 또 네. 와이프가 또 갑자기 생각나네. 요 네, 때를 틈을 노려서 네. 술 한잔 할까 유혹해가지고 그쵸. 잠자리를 갖고 네. 다 찍어. 네. 그 찍는 건 괜찮나요? 보내고. 그 찍는 건 괜찮죠. 부부지간에 찍는 건 괜찮나? 부부간은 괜찮죠. 네. 찍어. 그리고 그 상간자한테 보내면서 네. 법정에 내는 거지. 우리 파탄 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저랑 이렇게 자기, 관계를 했습니다. 이 자기 사람이 생각이 그러면서 이 사람의 특히 표정이 좀 드러나게 잘 찍어야지. 이 사람이 이 황홀히하는 표정을 보십시오. 우리 부부관계 멀쩡합니다. 이거거든. 야, 이거 좀 확실하겠네요. 그건. 확실하죠, 그죠? 네. 그렇게 가자고. 좀 야동은 그런 걸 찍으라고 좀. 몰래 좀 이렇게 좀 네. 여자친구 이런 거 찍지 말고. 아니면 뭐 중간에 이제 자녀 생일이나 이런 행사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자녀들한테 또 약한 사람이 있잖아. 아무리 집을 그렇죠. 나갔어도. 그렇죠. 그러면 또 그런 행사를 핑계 삼아서 같이 식사하면서 또 이렇게 셀카 찍고 가족끼리. 그러니까. 네, 이게 단란한 거. 네,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라는 것만 안 보이면 되거든요. 안 보이면 되는 거지. 네. 그렇죠. 중간.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이혼 보류를 내가 하려고 하는데 네. 상대방이 더 극악무도하게 이혼 네. 소송까지 걸면서 그렇죠. 이혼해달라고 난리칠 경우에 네. 일단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파탄이 아니다 우리는. 네네네. 네, 근데 어지간하면 파탄에 들어가진 않더라고. 맞아요. 네, 네. 아주 예외적인 아직은 경우. 우리나라 유책주의가 명확하기 때문에요. 네. 자, 그래서 이혼을 보류하는 게 가장 그 두 가지 내가 일단 준비를 좀 해야 되고 네. 또 상대방 바닥을 봐야 되는데 네, 의미가 네, 있는 네. 거 또 둘을 갈라놓는다는 게 왜 의미가 이게 진짜 둘을 갈라놓는 게 복수거든. 맞아요. 네. 왜냐면 둘이 거의 미쳐 있다 보면 내 서로가 서로를 너무 갈구하면서 미쳐가지고 정신이 나가서 가정까지 깰 정도로 미쳐 있는 그거를 빼앗는 것만큼 통쾌한 게 어딨냐고. 맞아요. 네. 내가 어떤 원수야 저놈이 이 저놈한테 가장 합법적으로 복수하는 방법은 네. 이 패고 이러면 합법이 아니잖아요. 네, 네. 막 칼로 쑤시고 패고 막 진짜 조선족 시켜가지고 네 전화 아이 왔니? 이러면서 막 하는 건 아니야. 그건 나도 감옥에 들어가. 그건 아니고.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약간 모호하게 있는 거 정도는 괜찮지만 그 또, 친구가 네. 가장 아끼는 거를 이렇게 앗아가는 거지. 그렇다 뭐 자식을 죽이거나 이렇게 너무 세게 나가지 말고. 너무 센데요. 그 사람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박살낸다든지 그렇죠. 좀 물어주더라도 네, 네, 네. 그때 얘는 돌아버리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남편이나 바람난 내 남편이나 또는 그 상간녀가 네. 가장 애지중지하는 게 지금 뭐냐는 얘기야. 네. 서로가 서로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를 갈라놓는 게 가장 큰 복수다. 맞아요. 네. 덜컥 이혼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건 둘을 처절하게 갈라놓는 거다. 맞아요. 실제로 내가 그냥 덜컥 이혼해주고 잘 살아라고 했을 때 그들의 표정과 둘을 막 이혼 안 해주면서 둘을 막 갈라놓고 상간자를 계속 치는 거예요. 상간자 치고 그렇죠. 막 못 만나게 만들고 가족들 동원해서 계속 그랬을 때 내 배우자의 표정을 비교해 네. 보시란 말이에요. 네, 실제로 네, 해보신 분들은 알 거야. 음. 언제가 더 고통스럽고 처절해 하는지.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진짜 복수라고 하려면 네.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내가 찢어놔야죠. 그렇죠. 내가 찢어놓은. 적극적으로 그럼 개입해가지고 개입해서. 해야지. 이게 옆에서 이렇게 방관하면서 그렇죠. 얘네들이 뭐 이제 스스로 그러니까. 감정이 사그라져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또 그것도 그렇죠. 복수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처법이 왜 참 제가 이제 13년 전부터 이걸 쭉 집대성한 게 참 볼수록 제 스스로 자화자찬하는데 대단하냐면 진짜 복수에 대한 방법론이기도 하더라고. 이 방법론이. 네. 어쩐지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 딴 데 수많은 데 상담해서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대. 양비론 네. 피고 뭐 아내분이 오히려 잘못했다 그쵸. 그러고. 근데 여기 오니까 진짜 네. 후연한 얘기를 그것도 구체적인 거를 안을 제시해 준다는 얘기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그렇다고 이게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 그 카페 들어오셔서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안녕.